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배부됩니다.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어난 94만 7천 명, 세액은 3배 이상 늘어난 5조 7천억 원인데요.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강조하면서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소식까지 신체커의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다정의 문을 여는 뉴스픽5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역대급 종부세, 부동산 더 노력했다면, 살얼음판 전면 등교와 존재의 이유, 그리고 오징어 제친 지옥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누구는 고지서를 받아서 울상, 누구는 한번 받기라도 해보자며 울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종부세 이야기입니다. 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21년 그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천 명, 세액은 5.7조 원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내 집 마련의 꿈. 집을 사다 보면 비싸도 너무 비싸서 놀라고 또 생각보다 많은 세금에 2번 놀란다고 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살 때 내는 취득세, 살면서 내는 재산세, 그리고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종부세는 재산세에 대한 플러스 알파 개념입니다.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추가로 물리는 일종의 부자세 성격을 띠고 있죠.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면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집값이 크게 오르다 보니 종부세를 내야 할 대상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41.8%가 늘어난 94만 7천 명,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서 거치는 세금도 지난해 1조 8천억 원에서 올해 5조 7천억 원으로 3배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물론이고요. 1주택자 납부 대상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올해 부부의 공동명의자를 제외한 1세대 1주택자 중에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의 13.9%, 지난해보다 12,000명 늘어난 전체 13만 2천 명입니다. 자, 정부가 1주택자 보호를 위해서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기준을 올리며 제외된 대상자의 숫자보다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된 대상자 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사이에선 불만이 큽니다. 애초 상위 1% 부동산 부자에 매기려고 만든 세금을 집값이 뛰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사람에게 매기는 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집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1%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아마 서울의 아파트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정부가 잘못해서 올린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왜 내가 져야 되는지. 네, 세율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강남 등의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최대 6%, 그러니까 억대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고 하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져서 세부담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내년엔 아예 100%까지 올릴 전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나도 납부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 또 세금 폭탄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정부는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시거든요. 국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론도 책임 있게 보도를 해주셔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전국 인구의 1.7%다, 2%다. 요거는 사실은 간단하기까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수치로 가구 수를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전국 가구의 5% 정도, 서울 가구의 10% 정도가 종부세를 냅니다. 왜냐하면 서울 집값은 워낙 뛰어가지고요. 네, 이 종부세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주에 부과가 되죠. 따라서 5천만 총 인구 대비가 아니라 2,300만 세대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게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차기 대선 주자들은 서로 상반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내년 이맘때쯤엔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고요.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7%만 대변하는 정치 하지 마시라라면서 종부세보다 더 강력한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뚝딱하고 법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 그러니까 누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토지 공개념을 실현해야 되고 또 불로소득을 차단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 보유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더 노력했다면, 네, 공교롭게도 또 부동산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 국민 패널 300명과 함께한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임기 중에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면서 거듭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청년 실업과 부동산 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참 답답합니다. 예,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예,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송구스럽다는 그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지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이 부동산 특히 이제 이 주택의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2년 전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했던 문 대통령입니다. 올게 왔다는 듯 드디어라는 말과 함께 답변을 시작했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힘입어서 지금은 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다음 정부에까지 그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가장 잘한 일 K방역을 꼽았습니다. 의료진과 국민들의 협조에 거듭 감사하다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을 이루고 끝까지 국정 마무리를 잘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또는 문화, 보건의료 방역, 그런 또 외교, 국제협력 이 모든 면에서 이제는 톱 10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어제 이 자부심이란 단어를 4번이나 썼습니다. 자부심은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자화자찬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야의 평가 역시나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높아진 국격의 위상을 논하는 자리, 국민의힘은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이라고 비판했고요. 정의당은 원론적인 답변에 책임 있는 사과가 빠져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판은 감수하겠습니다만 국민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자라고 하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00분간 쉬지 않고 이어진 국민과의 대화. 사전 각본은 없었다지만 질문의 범위를 방역과 민생 경제로 한정한 탓에 종전선언 같은 민감한 외교 사안, 또 대장동이나 고발사주 의혹 등 정치 사안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을 텐데 대화 시점을 후보 선출 전으로 앞당겼다면 그래서 더 풍성한 주제가 오갔더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지는 픽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 현재 구속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자, 숨진 피해자는 올해에만 5번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숨진 당일에도 경찰에게 받은 스마트워치로 2차례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은 500m 떨어진 곳을 헤맸고 그 사이 A씨의 흉기에 찔려 숨지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눈앞에 칼부림을 보고도 현장에서 도망을 쳐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죠. 자, 경찰청 홈페이지에 실린 경찰 서비스 현장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경찰이 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 현장을 방치하고 수차례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끝내 범행의 대상이 된다면 과연 경찰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 살얼음판 전면 등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과 초등, 고등학교 전면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국내 코로나 발생 후 2년 만인데요. 다만 좀처럼 줄지 않는 확산세가 문제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2,827명, 일요일 기준 최다였고요. 학생 확진자,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하루 평균 300명대를 기록하더니 최근에는 400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또 병상이 꽉 차면서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입원을 기다려야 하는 대기자만 907명에 달하는데요. 정부가 첫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중환자실의 병상 가동률이 지난 11월 3주에는 주간 평균 62.6%이며 수도권은 77%로 병상의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주간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오징어 제친 지옥입니다. K-드라마 또 터졌습니다.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 24개 나라에서 1위를 휩쓸어버린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8일 만에 1위가 된 오징어 게임의 기록도 가뿐히 넘었는데요. 저도 주말 내내 6편 정주행했는데 꿀잼 보장입니다. 자, 글로벌 순위 1, 2위를 나란히 한국 콘텐츠 지옥과 오징어 게임이 차지했고요. 그리고 사극 로맨스 연무도 이렇게 9위에 올라서 총 3개 작품이 10위권에 들었습니다. K-드라마의 연타석 흥행에 넷플릭스에 이어서 애플과 디즈니 등 거대 플랫폼들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